우리가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원자력의 역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뭐 마치 한쪽은 원전을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뭐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또 한쪽은 뭐 원자력만이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양극단이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력이라는 거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인류 문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먼저 이 얘기예요. 인류가 지향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원자력 같은 발전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자연이 주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게 가능한가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워밍, 뭐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는데 엄청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지구 환경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탄소가 배출이 되죠. 여러분, 주기율표를 딱 보시면요, 인류가 연료로 쓸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 원소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탄소였어요. 탄소. 뭐냐? 우리가 나무를 떼우고 석탄 떼우고 석유 떼우고 이게 다 탄소잖아요. 그 이후에 발견된 게 뭐예요? 우라늄을 해결료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원자력 말고 또 없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바로 수소예요. 수소. 그러니까 인류가 이 세 가지 원소 빼놓고는 에너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지나친 에너지의 과소비가 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면, 이걸 안 쓸 수 있다면 뭘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기율표상의 세계 말고 이제 등장한 게 태양열이고 태양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인데,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건 지상명제예요. 맞아요.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하루를 살고 먹고 살고 자고 하는 필요한 에너지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그 인류의 에너지 요구량은 기본적으로 포화곡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만큼이니까 총 필요한 에너지는 만약에 1억 명이면 곱하기 1억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에너지 품이에요. 에너지는 그런데 이 많게 필요한 에너지를 인류가 현대 문명은 전부 전기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예전에는 장작불로 밥하다가 지금은 전부 전기밥솥 쓰잖아요. 커피도 옛날에 어떻게 다 해서 가스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전기주전자잖아요. 왜냐? 너무 깔끔하잖아. 너무 공해랑 너무 좋잖아. 지금 뭐예요? 자동차까지도 전기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전부 전기로 이 에너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 통계 보면, 선진국의 GDP가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포화되는데요. X축이 GDP 증가하고 전력 양은 직선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사는 나라도 계속 증가하는데, 문제는 인구가 15억 되는 인도, 중국,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도 잘 살면 똑같은 패턴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대량으로 필요한 에너지 문제를 과연 인류가 탄소를 안 쓰고 태양과 바람으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효율이 너무 낮거나 간헐성이라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인류가 기술이 발전돼서
태양광 발전이 효율이 더 올라가고 더 싸지고 태양 풍력도 우리가 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에너지 문제가 어느 정도 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은 몇십 년이 걸릴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 디딤돌이나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이 대량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원자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우리나라는 석탄도 너무 질이 안 좋아서 다 거의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에너지 빈국에서 과연 저렇게 탄소 제로라 저런 얘기를 막 무책임하게 던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EU가 원자력을 그래서 신행 재생에너지로 넣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유도 사실 과학자들이 이걸 모르지 않아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원자력의 징검다리론이고 지짐돌론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원자력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 이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뭐 발전소에서 100이 전기가 나오다가 하나 꺼서 50만 나오면 뭐 반만 키고 사는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전력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100볼트잖아요. 110볼트, 60Hz잖아요. 이거는 전력이 충분히 나올 때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쓰고 있는 전기가 일부 부족해서 전력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전력망이 출렁거려요. 좋은 기기에는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전력이 팍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가 장비는 다 망가진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100이 필요한데 100보다 낮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이 필요하면 보통 전력 예비율 뭐 105, 110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 그러면 이제 없어지면 기본적으로 뭐냐, 뭐 다른 대체 에너지가 뭐 LNG 이런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아시는 것처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얘기했잖아요. 100% 출력 유지돼야 되는데 24시간 365일. 태양광은 저녁엔 해가 없잖아요. 풍력은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평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없고 태양이 없더라도 100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이 출렁거리 떨어질 때 100m로 가는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뭔가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전력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풍력과 그다음에 그 태양광 발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거 그래도 다 어떻게든 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어떻게든 에너지를 채웠다. 그럼 그 어떻게든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주고 에너지를 사서 돌려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내가 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었어요.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죠. 3만 불이 넘는, 그죠? 네.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해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인프라가 받쳐준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생산 단가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있었기에 그렇게 싼 발전 전기 단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뭐 비용이 들 만큼 그냥 전기값 더 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사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가 팹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반도체 공정은 지금 얘기했던 플라즈마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 프로세스예요. 고진공 산업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삼성이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의 플라즈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돈을 퍼붓는데 그렇게 해서 설비를 지었어도 만약에 그걸 돌리는데 전기가 엄청 잡아먹어요. 이 전기가 엄청 잡아먹는 걸 만약에 비싼 정보면 다 내라 그러면 삼성이 만든 반도체는 단가가 높아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전기도 없는 놈들이 그걸 어떻게 전기 많이 만드는 걸 만들려고 그래?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정도 인프라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전기료가 싼 데다가 공장을 더 싸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을 일궈서 그 싼 값에 반도체를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게 공기와 물과 같아서 그게 없으면 사실은 산업이 소위 말해 존재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없어진다. 그럼 뭐 재정으로 메꾸지. 그럼 어떻게 돼? 모든 산업 경쟁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원을 뭐 불 잘 켜기 위해서 한 것만이 아니고 산업에 어떻게 돼요? 공기처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큰 소위 말하면 전략이 있었고 투자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의 미래 부분을 정말 좀 들여다 봐야 된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미래를 경쟁 도구하지 말아라. 이건 대한민국의 그냥 미래다. 그럼 어떻게 돼? 여야 경쟁이 아니고 고민해야죠. 이 고민하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절체절명인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른 에너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자력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 우리가 고민하는 시작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원자력이란 우리 현대 문명을 구가하는 인류가 또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에너지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